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경제신문이 매일 특종을 합니다만 어제 굉장히 좀 큰 특종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국타이어 그룹이었죠. 이제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어제 그냥 상한가를 갔죠. 어제 아침에 이제 한국경제신문 특종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기사를 쓴 차준호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불렀습니다. 차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이 이제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국앤컴퍼니 주가 흐름 또 수급 상황 요거 먼저 이제 살펴볼게요. 예, 어제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오기 전날, 그러니까 4일의 종가 기준에 16,820원에 마감했던 이제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전날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제 약 19.5% 뛰어 올라서 공개 매수 단가의 2만 원을 넘은 가격에서 시작을 했다가 10시부터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이제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한가가 그래서 21,850원. 맞죠? 예.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만 원대를 넘긴 게 이제 2021년 5월 이후에 이제 2년 만인데요. 이제 매수 주체별로 보면은 개인이랑 외국인 창구에서는 그래도 순매도를 좀 보였는데 기관, 금융투자, 사모펀드, 기타 법인 창구에서 매수세가 좀 이어져서 주가를 올렸는데요. 어제 저희 신문에서 또 이제 단독으로 좀 보도한 내용 중에 그 기타 법인 창구에서 이제 HY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 HY 여기가 이제 원래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1% 정도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수십억 정도 규모의 이제 기타 법인 창구를 통해서 매집한 정황이 좀 드러났는데요. 발빠르게 야쿠르트가 또 매집을 해서 이제 수익을 거뒀군요. 네, 여기는 이제 지금 공격받고 있는 조현범 회장이랑 되게 윤호중 회장이 측근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쪽은 현재 조현범 회장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쪽에 지분으로 분류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매집 그런 이렇게 협정 여행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가 어제 10시부터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아침에 이제 보시고 1시간 정도 이제 서로 매집하다가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한가 갔다는 거. 형제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썼죠. 그래서 한국타이어의 이제 4남매입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이 붙은 거는 원래 차남이었던 차남인 조현범 회장하고 나머지 이제 장남을 비롯한 특히 이제 장남하고의 대립이 발생한 건데 장남하고 차남이 원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좀 시작이 된 건데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최대 주주로 지분을 한 23% 정도를 들고 계셨는데 23%를 이제 조양래 회장 명예회장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장남이 좀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장남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2020년에 지분 전량을 이제 차남한테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누나들이랑 이제 장남은 이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극히 반발을 했었고요. 반발을 했군요. 그때 막 특히 누나가 이제 아버지 결정이 이제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좀 미뤄지는 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막 성년유견 심판 같은 거 신청하고 이래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양래 회장이 정신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맞느냐라는 거를 이제 심판 청구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좀 트러블이 있었고 그 직후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또 이제 형과 누나들이 좀 이렇게 주주 제한 같은 것도 하고 싸웠다가 일단은 그때 져가지고 부회장 그 둘째 아들이 이제 회장에 등극하면서 그룹을 이제 정리를 하고 형은 이제 잠깐 고문으로 좀 물려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기회를 봐서 이제 MBK 파트너스랑 손을 잡고 이번에 다시 공격을 재개하게 된 겁니다. 네, 대주주인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을 이제 그 조현범 회장 쪽으로서 뺏어오기 위해서 장남인 조현식 고문하고 MBK 파트너스 국내 최대 사모펀드죠. 손 잡고 경영권을 이제 공격하는 이렇게 모양새가 됐습니다. 합종 연행 시나리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형의 지분이 이제 18.93% 그리고 누나의 지분이 10.61%인데 이거는 합쳐도 안 되네요. 안 되죠. 근데 이제 MBK 파트너스가 어쨌든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지분이 최소 20.35%에서 최대 이제 27.32%를 이제 주주들한테 지분을 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곳은 지금 같은 주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곳들의 지분을 합치면은 최소 이제 과반 이상을 50% 이상을 우리들이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동생 차남인 이제 조 회장의 지분을 이제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고할 것으로 생각했던 조현범 차남 지금 회장이죠. 회장의 지분 42%를 뛰어넘게 되니까 경영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맞습니다.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공개 매수가 성공하고 나서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장남의 이번에 쿠데타라고 하기에는 이제 장남이니까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이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그 대주주가 40%를 들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적대적 M&A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좀 확고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40% 이제 동생은 이제 8%만 모으면 되는 건데 MBK가 무슨 생각인지 다들 이제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런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가 이제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쫓아낼 때 그 카카오 카카오 했을 때 그때 이수만 지분이 14.8%였어요. 그리고 SM 지분이 들고 있던 지분이, 그리고 뭐 KCGI가 예전에 그 강성보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 공격할 때 이때 최규옥 회장 지분도 한 2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한진칼 공격할 때도 이 조양호 회장 지분도 한 17% 정도밖에 안 됐어가지고 그때야 뭐 이제 지분을 좀 사모아가지고 우리가 더 모으겠다 하고 막 지분 대결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 40% 들고 있는 동생을 과연 좀 진짜 공개매수 성공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좀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동생이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는데 지금 횡령 배임 혐의로 지금 실형을 살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주나 이제 요즘 ESG 이런 거 되게 좀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주나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 이 범죄가 있는 분이 좀 경영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MBK 파트너스가 이제 국내뿐 아니라 동부가 최대 사모펀드거든요. 여기가 이제 굴릴 수 있는 마지막 5호 펀드 자금이 한 8조 정도 돼요. 물론 이번에는 그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라고 이런 경영권 외에 이번에 들어간 펀드가 MBK 파트너스에서 이제 조현식 고문하고 손잡은 그 펀드가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 그건 이제 바이아웃 펀드는 아닌데 2조가 넘는 금액이죠. 요거는 한 2조 3천 정도 2조 됩니다. 3천억 원. 꽤 크네요, 그것도. 이번에 그래서 최대 들어가는 돈이 한 5,8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은 그걸 그냥 자기 현금으로 그냥 다 써버릴 수 있을 정도로. 자금 동원력은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MBK 쪽에서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그런 좀 기대가 있겠군요. 또 변수가 또 있나요?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 이게 이어지는 이슈인데, 이 금감원이 지금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엄청나게 후벼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 동안에 카카오가 자기 우군을 동원해서 이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가 조정을 했다, 이 혐의를 좀 사고 있는데, 이걸 똑같이 대입해 보면은 어제부터 이제 이 MBK 파트너스 측이 공개 매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장내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생은 8%만 모으면 되는데 장내에서 8%를 사모으면은 이거 똑같은 방해하기 위한 주가 조정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SM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지금 논란이 많았고 법적인 처벌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그룹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반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현범 회장의 반격 카드에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변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이제 조 회장 쪽에서 대항 공개 매수,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보다 높은 가격에 우리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이제 전면전으로 붙는 거 외에는 장내에서 지분을 모으거나 우호 지분을 꼬셔서 좀 데려오거나 이런 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게 변수로 조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 당사자들은 괴롭겠지만 또 서로 이제 경쟁이 붙으면서 서로 공개매수 가격을 높여야 되고 이러니까 투자자들은 상당히 투자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서로 경쟁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맞습니다. 나는 돈 벌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한국엔 컴퍼니의 주가 흐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MBK 파트너스가 제시한 2만 원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게요. 지금 벌써 어제 상한가 쳐서 2만 1,850원 이렇게 마감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바로 넘어버렸거든요. 지금 주가가 이어지면은 이거는 공개 매수는 실패거든요. 물론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한 18% 정도 더 주는 건데
이게 MBK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이 주가 추이를 보면은 한 직전 한 3, 4일 정도에 계속 올랐어요. 전날에도 한 9% 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리키지가 있었다. 단기간에 너무 예. 뛰었고 예. 누가 알고 미리 샀을 수도 있고요. 예, 그게 뭐 이제 회장 측 뭐 기관인지 아니면은 예. MBK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인지 뭐 여의도에서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사모았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과연 이 주체들이 어디였을까 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퀘스천도 있고요. 다시 뭐 주가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시장의 반응은 MBK 파트너스가 한 차례 더 공개 매수가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만 원이란 가격이 이렇게 한국앤컴퍼니가 가진 내재 가치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시각이 좀 짙은 것 같고, 근데 이제 MBK 파트너스는 이게 되게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은 누가 지금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올릴 생각도 없고 우리가 설정한 최소 매집 그 지분율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안 하겠다 공개 매수. 이렇게 그러면은 당신들 주가 2만 원도 못 받는다라고 지금 MBK 파트너스가 이렇게 압박을 할 테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계속 그런 수싸움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한국앤타이어 만약에 이제 경영권 이제 공략을 해서 조현식 고문 측이 성공을 하면 경영권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MBK 쪽에 넘기겠다라는 거죠. 자기 파트너인 그렇게까지 오늘 아침자 한국경제신문 다시 추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차준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뉴욕에 나가 있는 김종학 한국경제TV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이제 그 우리 뉴욕 소식도 궁금하죠. 김종학 특파원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뭐 오늘은 이슈를 한 가지만 다루시죠. 애플 가져왔습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 애플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김종학 특파원 지금 연결돼 있죠? 예, 계속 얘기하십시오. 네. 네, 어땠습니까? 네, 애플. 오늘 애플이 장중에 2.11% 올랐습니다. 장중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 애플이지만 오늘 뉴스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내용을 다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애플이 지금 중국을 벗어나서 인도 쪽을 중심으로 제조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인도 쪽에서 애플에서 그동안에 생산했었던 제품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상당히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 정부가 지난달 말에 USB-C 타입의 충전 규격에 대해서 애플과 협의를 했는데 애플이 그동안의 제품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소급 적용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인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애플이 탈중국하려던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도 중국을 벗어나서 인도에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인해서 애플의 앞으로의 생산 규모를 최대 12에서 14% 정도 되는 것을 25%까지 늘려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애플이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PLI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애플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PLI라고 하는 것은 모디 총리가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도 내 전자회사, 기술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고요. 신규 투자 기업인 폭스콘이나 애플이 당초에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지만 이렇게 애플이 당장 생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국내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지금 인도를 기반으로 인해서 탈중국 전략에 조금은 그래도 힘을 계속 실으려고 하고 있는데 과밍체 전망으로는 올해 6% 정도 인도 점유율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25% 정도의 생산량을 맞추게 된다면 애플의 향후 실적에 상당한 전환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7시 38분 막 지나고 39분이 되고 있네요.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 시간 바쁘시죠? 김종학 기자는 김종학 특파원은 수고하셨고요.
자, 바로 우리 신인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로 다음 이슈 치겠습니다. 저기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는 좀 하락했지만 이 와중에 괄목할 만한 상승세 보였던 섹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인데요. 어제 하루 보면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제약바이오주였습니다. 한국파마, 녹십자 MS, 경남제약 상한가 기록했고요.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 한미약품 같은 대형 바이오주들도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죠? 단기적 요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플라즈마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이크로플라즈마라는 거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쯤 되는 미생물인데 여기 감염되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 폐렴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출근 준비하시면서 혹시나 어린 아이 있으신 부모님들 아이들 꼭꼭 마스크 씌워주셔야겠고요. 중국에서 이게 대유행을 한 뒤에 폐렴이 대유행한 뒤에 최근에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로 지금 전 세계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때문에 호흡기 관련 치료제라든가 진단 키트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모이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중국에서 이제 확산하고 있는 요거 관련해서 사실 아동병원협회에서 이제 경고를 내면서 사실 걱정이 커졌는데 맞습니다. 우리 감염 당국에서는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고 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시장에서 보는 신약의 성과, 그다음에 수혜주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SK증권은 이 마이크로플라즈마뿐 아니라 신약 성과 이 얘기를 하면서 종근당의 목표가를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해외 제약사 노바틱스랑 이 신약 개발 후보 물질 이거 계약하면서 기술 이견 계약을 하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높아졌다 이런 분석들을 내놨고요. 신한투자증권은 녹십자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 회사의 면역 제재, 면역 글로불린 제재라고 하는 건데 이거 최종 허가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주가 호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이것과 함께 삼성증권은 SK바이오팜과 HK이노엔을 최소 노주로 제시를 했고요. 신영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HK이노엔을 역시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뭐 적자 내는 회사가 많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시환경적인 어떤 요인 이런 건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거 시각을 조금 넓혀보면은 단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최근 한 달간의 제약바이오주 상승률이 꽤 좋습니다. 지난달 11월 기준으로요. 한 달 동안 상장 제약주 164곳 가운데 124곳이요.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했는데 이거는 상장 제약주 4곳 가운데 3곳이 상승했다는 의미고요. 이건 상당히 거시적 환경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흐름이 있었냐? 미국의 증시 흐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달 중순 이후로 크게 형성이 됐고 이런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세로 이어졌죠. 오늘도 국채 수익률 11bp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된다면 이거는 고금리를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갖고 있었던 성장주 특히 바이오주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